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6.25 참전 용사들과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시 인구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어 맨하탄 지하철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월 27일 CNN에서 조기 토론을 펼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앞두고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뉴욕 평통은 15일 오전 퀸즈 리치우드 소재 코리안 스퀘어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방문해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헌화 행사에는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과 대뉴욕 예비역 장교 연합회,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 지회 등이 참석해 나라를 지키려다 전장에서 사라져간 전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박구성 회장은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으로 6.25 한국 전쟁과 참전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네 타운에 계신 참전 용사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시신도 못 찾고 무명 용사가 돼서 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조그만 여기 비석이 세워져 있던 것을 우리가 잊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그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하는 의미에서 헌화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찾아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헌화 행사에서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과 이동규 뉴욕 총영사관 동포 담당 영사, 김석환 예비역 육군대령 등은 인사말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으로 자유가 있는 것이라며 6.25 한국전쟁이 결코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 평통은 헌화 행사 이후에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보훈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뉴욕시 인구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유출되기 시작해 3년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20년보다 무려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23년 빈티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뉴욕시 인구는 825만 8,035명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미국 도시 중 2위인 LA 382만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인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월 874만여 명에 달했으나 2021년 846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고 2022년에는 833만으로 또 13만 명 감소한 데 이어서 2023년 825만 명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감소율이 5.3%에 달했고 지난해 감소 인구 7만 8천 명은 미국 대도시 중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또 인종별로는 뉴욕시 아시안 인구의 비중이 전체 14.5%로 미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안
감전 비율 6.3%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 신고가 가장 많았고 LA가 2위, 시카고가 266만 명으로 3위, 휴스톤이 231만 명, 피닉스가 165만 명, 필라델피아가 155만 명 등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9개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 남부 지역, 특히 텍사스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상위 5개 도시 중 1위부터 4위가 텍사스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로어 맨하탄의 지하철역 앞에서 34세 남성이 다툼 중 목과 등에 칼을 맞아 경찰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어제 오전 5시 30분경 델런시 스트리트 에섹스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몇 걸음 떨어진 114 델런시 스트리트에서 목과 등에 칼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폭력 사태가 피해자의 지인인 한 남성과의 불화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흰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 피의자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주 퀸즈 지하철 열차에서 여성을 칼로 베고 도주한 혐의로 수배 중인 용의자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10일 오후 11시 44분경 잭슨 애비뉴와 퀸즈 플라자역을 지나가는 남행 2 열차에서 발생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22세 여성을 따라다닌 용의자는 이 열차 안에서 여성의 왼쪽 다리를 칼로 벤 뒤 다음 역에서 하차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렉싱턴 애비뉴 53번가 역에서 하차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병원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가 흰색 캡 모자와 회색 반팔티, 빨간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공식 선출되기도 전인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짱 토론이 펼쳐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이후 대선 토론회가 주관하는 3차례 토론 대신에 6월과 9월 2차례 TV 토론을 하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이와 별도로 7월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조기 토론에 동의했고 CNN이 제안한 6월 27일을 토론 일자로 정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전통적으로 초당적 인사로 구성이 되는 토론준비위원회 주관으로 9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지만 6월에 토론이 성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 민주당은 8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후보 선출 전에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토론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2차례 토론에서 자신에게 패배했고 그 뒤에는 토론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도널드 날짜를 정합시다. 수요일이 한가하다고 들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2번 이상 토론을 하자며 매우 큰 장소에서 토론을 하자 언제든 말만 해라.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응수해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한편 CNN이 사실상 이 토론회를 주관함에 따라서 CNN이 대선 토론 흥행을 좌우하게 됐고 다른 언론사들은 내색은 하지 못하고 내심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막판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미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3개 주 예비 경선에서 만만찮은 득표율을 가시했습니다. 지난 14일 메릴랜드와 네브라스카, 웨스트 버지니아 등 3개 주에서 치러진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이미 사퇴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0%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네브라스카에서 20%를 얻었고 메릴랜드에서 18%,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9.4%의 득표를 기록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7일 치러진 인디애나주에서 21.7%, 지난달 펜실베니아주에서 15만
표 이상을 얻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가장 막판까지 경선을 이어가다 슈퍼 화요일 다음 날인 3월 6일 후보에서 사퇴했으며 사퇴 연설에서 트럼프 지지를 표명하지 않으며 끝까지 대응하는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각인시켜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헤일리 전 대사가 꺾일 줄 모르는 뒷심을 발휘함에 따라서 트럼프 진영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며 부통령 후보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를 부통령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직접 이를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할 만큼 그녀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지나가는 바람이며 50개 주 경선이 모두 끝나면 당심이 자신에게 결집될 것으로 자신하고 다른 후보들을 러닝메이트로 선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탈북민이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고 배우로 출연한 영화 도토리 시사회가 뉴욕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주최한 탈북민 인권영화 도토리 시사회가 14일 퀸즈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욕 시사회에 참석한 허영철 도토리 감독은 중국의 탈북자 수백여 명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는 것에 격분해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며 출연 배우 90%가 탈북민으로 연기를 배운 적이 없지만 자신들의 탈출 경험을 현실감 있게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고 있는 탈북민들이 너무 많다며 이를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미 정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번 미국 방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가면 많은 죽어요. 그래서 시급히 이 강제 북송을 막아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보다시피 지나치게 장애가 돼가지고 거의 언론의 90%가 장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제대로 못 내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큰 소리 낸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꿈쩍도 안 하고요. 그러면 미국은 그나마 초대 강국이니까 미국에서 소리 내면 그나마 중국에 움츠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목숨이 경하기 때문에 시급히 우리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미국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도토리 제작을 후원한 민주평통 마영애 상임위원은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의 힘으로 만든 영화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 영화가 강제 북송의 공포 속에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북한 정부에서 아직도 굶주림과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를 찾아오면서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까지 오지 못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을 시진핑 정권의 우리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는데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치자는 이런 말씀을 국제인권 수상자 마영애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날 시사회에 초청된 뉴저지주 하원 37선거구 로버트 어스 의원은 허영철 감독과 이동현 총괄 프로듀서, 김희연 비서 그리고 모든 출연진들에게 뉴저지주 상하원이 합동 결의한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뉴저지주 하원 37선거구의 마영애 한인 아울리치 위원장도 이들에게 인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뉴욕 평통 박호성 회장은 탈북민 인권영화 도토리 뉴욕 시사회를 환영한다며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한 허 감독과 스태프들을 격려했습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길을 걷던 두 남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린 괴한이 역으로 남녀에게 여러 차례 흉기로 찔리는 잔인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경 퀸즈 우드사이드의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여러 차례 칼에 찔리는 잔인한 흉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허스키 강아지를 데리고 길을 걷던 여성과 무릎 보호 스쿠터를 타고 있는 남성 뒤로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37세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스쿠터를 타고 있던 남성에게 주먹을 날리며 기습 공격을 가했지만 두 남녀는 재빠르게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먼저 공격을 가한 남성을 에워싸고 정체불명의 흉기로 남성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이후 두 남녀는 현장을 떠났으며 공격을 시작하고 여러 차례 찔린 37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공격의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 중에 있으며 사건에 연루된 두 남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년간 450명의 노숙자들을 장기 또는 영구 거주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이 2년간 거리와 지하철 등의 뉴욕 노숙인 450여 명의 장기 또는 영구 거주지를 제공했다고 어제 주지사 사무실이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숙련된 사회복지사, 임상의 간호사,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14개 팀을 뉴욕 곳곳에 배치해 단계적으로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이들을 영구주택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노숙인들 중 정신과 또는 약물 남용 서비스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300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팀의 리더 쉐리스 화이트는 노숙인들에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처음에는 임시피난처, 보호소, 궁극적으로는 영구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노숙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하철 경찰력을 강화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학병원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대 증원이 중단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국회의장 후보로 밀었지만 민주당 의원 투표에서 추 전 장관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지난 7일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뉴욕 시간 어제 오후 중국 북경에 도착해 이틀간의 국빈 방문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관세 4배 인상 등을 발표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19일 일요일 맨하탄에서 제3회 아시안태평양계 헤리티지 퍼레이드를 개최하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등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5%로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지난해 3분기부터 비밀리에 사들인 주식은 손해보험회사 첩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2,600만 주 67억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0일 내 틱톡 강제 매각법이 제정된 가운데 전 LA 다저스 구단주이며 부동산 재벌인 프랭크 맥코트가 구겐하겐 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틱톡 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7분입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속초시 미곡동부 특판 행사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 속초 특산품인 명태, 말린 오징어, 오징어 순대, 초사리 미역과 김, 갓김치, 모시떡과 인절미, 각종 젓갈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 체인을 방문해 강원도 속초의 맛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5월 1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